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그동안 영상을 안 만들었던 이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못 만든 이유는 주식시장의 미래의 방향성과 길을 제시해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저도 갈 길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주식도 잘 들여다보지 않고 몇 종목만 리밸런싱하고 예전에 어려운 시기였을 때처럼 그냥 존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되었네요. 지금은 성장주들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 앞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오랜만에 좀 재미있는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최근 들어 오트밀크, 귀리 우유 브랜드인 오틀리, 티커 OTLY가 주식 상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전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 등 유명 인사들이 투자한 이 기업은 단순 음료 제조 기업이라기보다는 미래 친환경 시대의 식료품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브랜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해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우유 대체 음료가 무엇인지, 왜 뜨고 있는지,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볼까요? 미국 스타벅스에 가시면 우유를 대신한 두유, 코코넛 밀크, 아몬드 밀크, 오트 밀크 등 우유 대체 음료 옵션이 많습니다. 우유 대체 음료란 두유같이 식물성 원료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추출해 우리가 아는 우유처럼 만든 음료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스타벅스가 채식주의자나 우유가 안 맞는 손님을 위해 우유 대체 음료를 제공하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소유한 스타벅스인 만큼 앞으로 식품 음료계에 큰 영향력을 줄 만한 움직임인 만큼 주시해 봐야겠죠. 2020년 기준 우유 대체 음료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조 원 정도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80에서 90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약 4배 정도예요. 근데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면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 약 60만 원이고 기리 우유의 평균 가격이 6천 원이니까 약 100배 정도이니까 시장 규모만 보았을 때 4배 정도 차이면 우유 대체 음료 시장 규모가 엄청나죠. 영국에 있는 전 세계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20년 우유 대체 식품 시장은 전년 대비 11% 성장한 26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17%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표에 보시면 2024년도에는 우유 대체 음료의 판매량이 우유 판매량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그럼 왜 우유 대체 음료를 찾는 걸까요? 대표적으로는 채식주의자 수의 증가와 유당불내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 소에서 얻어지는 우유 대신 대체품을 찾고 있다 보니 대체 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유당불내증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유 먹고 복통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유제품을 피하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뽑히는 것은 바로 환경 문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에코프렌들리,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중시되고 있는데요. 우유 생산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축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우유 생산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두유,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는 생산 과정에서 우유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의 배기가스만 배출하고 필요한 물도 훨씬 적었습니다. 특히 같은 양의 음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이 120리터인 우유와는 달리 두유는 단 1리터만 필요했고요. 아몬드 1개를 생산하는데 물이 약 3.7리터나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몬드 우유 생산이 환경 측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아몬드 우유조차도 일반 우유 생산 시 드는 물의 양에 비하면 3발의 피네요. 우유를 많이 사용하는 스타벅스의 경우도 우유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스타벅스의 CEO인 케빈 존슨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계획으로 우유 대체 음료가 기후위기 해결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식물성 음료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 서울우유 같은 경우 130kcal에 단백질 6g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매일 두유의 경우 95kcal로 칼로리가 훨씬 낮으면서 단백질은 9g으로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유와 우유 대체 음료의 단백질 함유량을 여기 사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볼 회사인 오틀리, 티커 OTLY는
오트밀크, 즉 귀리 우유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귀리 우유라고 하면 좀 생소하죠. 우유 대체 음료 시장의 전통 강자는 두유입니다. 2010년 기준 시장의 78%는 두유가 점유하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 귀리, 쌀, 코코넛, 아몬드, 캐슈넛 등의 곡물과 견과류를 이용한 식물성 음료 제품들이 활발히 개발되면서 지난해 두유의 점유율은 44%로 하락했어요. 최근에는 특히 귀리를 이용한 음료가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스웨덴 국적의 귀리 음료 전문 기업인 오틀리는 2018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스타벅스의 독점으로 귀리 밀크를 납품하며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창업 당시 소규모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오틀리는 현재 세계 1위 귀리 음료 브랜드이자 유럽에서 2위의 식물성 음료 브랜드가 되었고, 지난달에는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IPO 17달러로 상장하며 회사 가치를 전년 대비 6배로 불렸습니다. 오틀리는 스스로를 더 월드스 오리지널 앤 라지스트 오트밀 컴퍼니로 자칭하고 있습니다. 1994년 스웨덴 말메에서 푸드 사이언티스트인 리카르드 오스티라는 교수가 창시했습니다. 이때 처음 세상에 귀리 우유라는 것이 소개가 되었죠. 이분이 지금도 룬도 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로서 하루 일과의 일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오틀리 AB의 모회사가 세바 AB인데 모회사 지분의 7%를 사모펀드 더 블랙스톤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 대체품 마켓에 대한 성장 기대와 맛도 좋고 브랜드 이미지도 나쁘지 않은 오틀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모펀드가 투자한 것 같네요. 회사 수입의 63%를 EMEA에서 얻고 있습니다. 현재 귀리 우유뿐만 아니라 귀리 요거트, 귀리 아이스크림, 휘핑크림, 라떼, 모카라떼 등의 다양한 음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귀리 우유 시장 탑 10 기업들과 오틀리를 비교해 봤는데요. 스케일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봤어요. 제일 진한 갈색이 스케일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오틀리는 제품 다양성, 수입률, 시장 점유율, 제품의 특이성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레비뉴,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106.50% 상승했네요. 주가는 17달러에서 상장 후 바로 23달러까지 올랐어요. 현 주가가 26달러입니다. 현재 마켓와치 목표 주가는 24달러, 30달러, 35달러 해서 에버리지는 30.46입니다. 상장 후 상향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받는 느낌으로 있습니다. 6월 14일 기사를 보면 불레일인가 30달러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오픈하이머, JP모건, 몰간 스탠리 등에서는 타겟 프라이스가 24달러대로 좀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료 주식 사이트인 시킹알파 분석 기사들은 대부분 뉴트럴 포지션입니다. 좀 요약해보면 귀리 우유의 핵심 리스크 요인은 수익성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기존 경쟁업체와 신규 진입업체와의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해질 수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에게 귀리 우유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스마트 스토어 등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것을 찾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어프로치를 하는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계속적인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뉴트럴 포지션 의견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수익성을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네요.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오틀리가 다른 오트 우유에 비해 맛도 월등히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완벽해 보이지만 사용하는 포장지로 테트라팩이라는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을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테트라팩은 물류 비용이 덜 들고 제품 보존에는 최적이지만 오틀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해 보이네요. 자, 오늘은 우유 대체 음료인 귀리 우유 제조 회사인 오틀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기차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품 생산에서도 친환경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현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저희에게는 시야가 좀 넓어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앞으로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그대로 걸어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